네, 안녕하세요. 마손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이름. 어이. 자,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함수의 평행이동에 관련된 거를 이제 영어 컨텐츠로 올린 적이 있었죠. 이제 그거를 한국어로 한번 바꿔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이어서 함수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차 함수, 2차 함수밖에 없으니까 1차 함수랑 2차 함수에서 얘가 평행이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전개를 할 때 보면은 쌤이 얘기를 할 때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에 대해서 이 y는 fx가 된 이 함수가 이제 f의 과연 x 플러스 a라고 되면은 어떤 형태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1차 함수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x에다가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컨텐츠 있죠. 지금 여기서는 x 플러스 a라고 돼 있지만 만약에 a를 1이라고 해가지고 x 플러스 만약에 1을 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그냥 그 기존의 함수 x에다가 이걸 그대로 갈아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y는 x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에다가 그냥 x 플러스 1을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직교 좌표계를 넣고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직교 좌표계를 넣어보면 기존의 함수는 y는 x 그래프인 건데 그 y는 x 그래프가 지금 플러스 1이니까 0, 그 y절편이 항상 우리가 평행이동하면 x절편이나 y절편을 많이 찾거든요. 왜냐면 그게 좌표 그리기가 쉬우니까. x 대 0은 y가 1이니까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얘가 x축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음의 방향으로 1만큼, y축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다라는 게 딱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얘는 x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 글씨 참 더럽다.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거야. 자, 근데 2차 함수에서는 조금 문제가 발생해요. 1차 함수 때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차 함수에서도 뭐 그래프의 기울기가 나왔다? 그러면 크게 고민 안 하고 어차피 1차 함수라는 거는 x의 항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x의 1차 항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냥 뭐 3x라고 나왔어, 예를 들어.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3의 x 플러스 1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3의 x에 그냥 플러스 3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정말로 1만큼만 딱 평행이동해서 깔끔하게 끝나기 때문에 1차 함수 때는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문제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때는 분명히 2차 함수도 x는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하는 게 맞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상황이 있어요. 기본형일 때는 괜찮거든. 기본형일 때는 기존에 우리가 하던 대로 뭐 y는 x제곱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자리에다가 x값 대신에 뭐 f에 만약에 x 플러스 2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y는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결국에 마이너스 2,0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기존의 좌표 대비 마이너스 2, 잠깐만 좀 제대로 그려보자. 그냥 기존에 우리가 하던 대로 생각을 해보면 y는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2,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2 여기를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그대로 평행이동을 했겠지. 이게 평행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플러스 2값만큼 마이너스 2 x축 기준으로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기본형이 아닌 일반형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fx 플러스 2 함수인데 어떤 함수가 y는 x제곱 플러스 2x의 형태로 일반형으로 나와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도 여기다가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겠지?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에 x 플러스 2로 넣을 거예요. 그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 과연 꼭지점이 어딜까? 왜냐면 우리가 함수 2차 함수는 꼭지점의 좌표를 통해서 평행이동이 얼마나 됐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x의 특정 값을 넣어가지고 y 값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걸 볼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그렇게 하려면 기존의 x값과 똑같은 y값을 가지고 있던 위치가 지금
평행 이동이 일어난 이후에 그 함수값 y좌표의 x값이 어디 있는지를 재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걸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꼭지점을 이용해서 좌표를 찾아보려면 얘를 완전제곱꼴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완전제곱꼴이 아니죠 지금 얘는. x의 1차가 이미 바깥에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얘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4까지 해가지고 얘를 정리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이 됐을 거예요.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얘는 마이너스 3,1을 꼭지점으로 갖고 있는 함수인 거예요. 자, 원래식을 가볼게요. 원래식은 그냥 이거였거든. 그럼 얘는 이제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얘가 y는 이거 계산이 좀 틀렸나 보네. 이걸 완전 제곱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 플러스 1을 제곱해놓고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치? 맞아요? 그리고 원래식에다가 x 플러스 1. 지금 여기서도 틀린 거는 딱 겹쳐 보이는데 이게 8이구나. 10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sorry.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거기가 8이 아니라 10이 아니라 8이었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이제 다시 x 플러스 2를 넣어볼게요. 기존에 하던 대로. 그렇게 되게 되면 y가 x 플러스 2 플러스 1이죠. 여기 플러스 1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이 빼기 1이니까 똑같죠. 위아래식이. 같아요. 결국에. 같은 게 맞아요. 애초에. 맞아야 돼. 그런데 처음에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서 출발하면 얘를 처음 기존의 식을 완전 제곱으로 바꿨을 때의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거든.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됐죠. 그러니까 확실히 x축만 마이너스 2만큼. 그래서 x 플러스 a만큼에서 마이너스 a만큼만 평행 이동을 한 게 맞아요. 근데 2차 함수의 경우에는 일반형이나 표준형으로 주어지게 되면 그거를 다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꿔놓고 그런 상황에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만약에 이걸 그냥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임의의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확인이 안 된다고요. 2차 함수는 꼭지점을 확인해야만 문제가 풀리도록 나와요. 이래서 어려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함수를 그 함수의 경우에 f의 x 플러스 a 형태로 바꿔놓으면 얘는 x축 기준으로 평행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로 결론이 지어진다고요. 요 다음번에는 이제 한번 이런 것들을 해볼 거예요. f의 x의 전체 플러스 1.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요.